자, 우리 칠레 상대로 이겼습니다.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상대가 퇴장을 당한 거에다가 뭐 칠레 어제 팀의 멤버들이 2군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2군은 아니에요. 한 1.5?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몇몇 선수들이 빠진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이 차기 칠레의 베스트 11으로 올라갈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뭐 괜찮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완전한 2군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칠레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더만요. 1.5군 뭐 2군이라서 이거는 뭐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요? 전설의 일본의 3군 이런 거. 옛날에 이게 결국에는 어느 상대든 간에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와중에 우리가 평가전이니까 내용적으로도 보완할 거 보완하고 이렇게 가자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거지. 맞죠. 왜냐면 우리도 어제 뭐 황희조 선수 빠졌고 그럼 뭐 김민재도 김민재도 없었고 없었고. 김민재 사실상 국대 전력에 절반 굉장히 많은 아니냐. 그래 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덕현이가 키엘리니를 입고 있습니다. 좋은 센터백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냐면 삼선 안정성이 달라지고 그렇지. 풀백으로 뿌려지는 공이 다르고 김민재는 빌드업에도 영향을 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다른 데 생기는 공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이렇게 띡띡 놓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빠지면 연쇄적으로 이게 그쵸?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김민재는 영향력이 진짜 큰 선수예요. 그래서 김민재가 있고 없고는 생각보다 크게 다르다. 네. 이거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브라질전 1대5 패배는 끝났고 칠레를 상대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황희찬 골 넣었고 사실상 이제 칠레가 한 명 퇴장당하면서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죠. 그리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골까지 나오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A매치 100경기 센츄리 클럽 가입 자축볼을 터뜨렸습니다. 대단해요. 센츄리 클럽을 가입한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 맞춰서 득점을 한다라는 것도 이게 본인이 내가 100경기 내가 골을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이게 스타들이 보통 이렇죠. 중요한 순간을 본인이 자축하는 골들을 넣습니다. 이게 저는 조금 아쉬운 건 전 2골, 3골까지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이게 운이 따랐다면. 네. 근데 프리킥골이라 좋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 내내 근데 이게 득점만 없었다 뿐이지 거의 저는 축신 모드였다고 봤거든요. 전방에 위치하면서 뭐 펄스 나인 내지는 원톱 그리고 내려와서 다른 선수들에게 뿌려주는 것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손흥민 선수가 공간이 부족할 때 이런 뭐 국대 경기도 마찬가지고 클럽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상대 수비랑 맞닥뜨리는 상황이 왔을 때 막히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근데 어제 경기를 보면은 이게 개인 테크닉을 통해서 그러니까 솔로 플레이로 본인이 직접 공간을 만들고 그 팬텀으로 스스슥 하면서 막 빠져나오고 이런 거 나왔잖아.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생긴 스페이스에 동료들이 침투할 수가 있고 이 동료들과 또 연계 플레이까지도 그치. 본인이 주도를 하면서 이끌어주니까 이거는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 저도 그 라이브 잠깐 봤는데 뭐 흥암차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라이브 하는 동안에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코너킥 담당하고 있고 근거리 프리킥을 담당하고 있는 그쵸. 것처럼 저는 사실 토트넘 가도 프리킥 차도 잘 찰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주원이 형 얘기하잖아. 언제 매번 차게 해달랬냐? 한 번만 좀 차게 해달라. 그래. 이렇게 넣을 때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케인이 워낙에 걸출한 키커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필요할 때 한 번 또 해주는 거는 괜찮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황의조 선수가 어제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중앙 공격수 그러니까 원톱이었어요. 어제 손흥민 원톱이었고 손흥민이 원톱으로 출전을 해서도 좀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어제 수행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물론 쭉 국가대표 와서도 그리고 뭐 이제 클럽팀에서 굉장히 대단한 시즌을 몇 시즌째 보내고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 잘한 시즌이 꽤 돼가지고 저희가 뭐 칭찬하는 게 입 아프긴 합니다만 저는 진짜 득점왕 차지하고 나서 국대 와서 플레이하는 거 보고 더 뭔가 스텝업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요.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경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선수는 손흥민 선수 제외하고 한 3명 정도였는데 일단 첫 번째는 황희찬. 황희찬은 이 잘하는 나라랑 할 때 조금 더 빛이 나나 봐. 그러니까 브라질전에서도 황희찬이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이란전 때도 황희찬 엄청 좋게봤습니다. 이 경기에서 물론 약간 이제 왼쪽에 배치돼 있을 때 홍철이랑 연계를 할 때 약간의 미스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좀 과감한 돌파라거나 득점도 나오고 이런 거는 황희찬이 이런 팀이랑 할 때 더 자신감이 돋나 봐.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볼 운반이 되고 본인이 드리블을 통해서 솔로 플레이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손흥민 선수 얘기할 때 말한 것처럼 스스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선수예요. 황희찬은 없으면 티나는 선수야. 아, 그렇지. 있을 때는 사실 예전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좀 더 섬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다 없죠. 그러면 공을 갖고 닥돌하는 선수가 없어. 아, 그래 돌격대장 스타일이 없지. 이게 밀고 들어가면서 생기는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그런 거를 계속 시도하는 타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가면서 이 선수도 굉장히 기량이 늘었다는 게 요즘 국가대표 평가점 보면 보이죠. 맞아. 특히 강팀이랑 할 때 저는 이런 점이 더 두드러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공간 창출하고 나니까 이게 동료 선수를 이용하기도 훨씬 더 황희찬 입장에서도 용이했다. 수월하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황인범. 황인범은 폼이 올라오던데 지난 브라질전보다 물론 뭐 상대는 감안해야 되지만 더 좋아졌어요. 저는 황인범 브라질전 그렇게 나쁘게 안 봤거든요. 물론 이제 뭐 패스미스 끊기는 것도 많았고 하는데 저는 격차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 우리 지금 소집된 스쿼드 내에서 전방으로 이런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거의 황인범이 유일하다고 봐가지고. 예전에 벤투호가 초반에 분위기 안 좋다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시작한 게 김민재 황인범 돌아오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리고 완전 달라. 있는 거 없는 거랑. 황인범 위치가 아래 지역에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서 저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경기 뛴 게 또 대전이잖아요. 그죠? 또 대전의 아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제 코너 플래그 부분 가가지고 이거 그래 해줘야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저는 조금 더 익숙한 경기장에서 뛰었었던 거 그리고 약간 또 집에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서 난 훨씬 어제 더 잘할 수 보니까 있었다 봐요. 파라과이 이집트전 때는 완연하게 다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4-2-3-1 전형이긴 했는데 이게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면 정우영 선수가 뒤에 있고 황인범이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라인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정우영, 황희찬 이런 식으로 황인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으로 전환되는 패스 그리고 원터치 통해서 탈압박하는 움직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본인 특유의 전진 패스가 계속해서 나온 거 저는 이거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재성이 나왔더라면 저는 이 두 명의 시너지가 대단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가 김민재 얘기했잖아요. 부재의 어떤 그게 공백이 크다. 이재성 선수도 난자리가 보이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중원에서 같이 싸움을 해주면서 보여주는 압박의 강도가 굉장히 센 선수이기 때문에 활동량도 그렇고 아주 좋죠. 네, 그리고 전진 패스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래서 황인범, 이재성 카드가 동시에 가동됐을 때도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은 정우영인데 작은 정우영입니다. 자구영. 네. 작은 정우영은 전방 압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죠. 올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되게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는 게 티가 나요. 경기 뛰는 거 보면. 맞아요. 그래서 활동량, 전방 지역에서 압박 끊임없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칠레 수비진 자연스럽게 부담 안 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뽀른반에서 황희찬 골 어시스트한 것도 저는 패스길도 되게 잘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야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트였다는 게 좀 눈에 띄고 지금 저는 현 시점 중원의 베스트를 꼽으라면은 아래 정우영, 위쪽에 이재성, 황인범이 들어갔을 때 전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역삼각형이고 4-1-4-1 내지는 4-3-3. 왜냐면 어차피 이재성이 내려옵니다. 맞아요. 이 선수가 거의 진짜 대표팀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빡투박이라고 해도 크게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수비적인 공헌도도 좋고 굉장히 올라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의 라인업에 가동이 되면은 저희가 앞서 얘기했었던 큰 우영에 대한 그런 압박 받았을 때 부담감 저는 분산시켜 줄 수 있다. 왜냐면 백승호 선수가 그 옆에 나와서 저는 100%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약간 무리가 있었어요. 물론 상대가 브라질이었지만 롤 차이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저는 한 이 세 선수 정도가 어제 제일 눈에 띄었다고 보고요. 이게 상대가 퇴장당하면서 11대 10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2014년 러시아 때 벨기에 10명이었는데 그거를 못 뚫었어요. 결국. 그래서 11대 10 상황이었는데도 0대로 졌단 말이에요. 그 경기를. 이런 거 보면은 월드컵 갔을 때 상대가 10명 되는 상황 저는 나오지 말란 바 없다고 봅니다. 뭐 반대의 상황도 나올 수 있죠. 당연하죠. 우리가 퇴장당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일단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적 우위 점함과 동시에 우리가 조규성이랑 엄원상을 투입을 했습니다. 조규성도 좋고 엄원상도 좋아. 엄원상은 확실히 이제는 나오면 분위기 전환이 거기서 확 돼요. 속도가 존나 빠르니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윙어들이 물론 뭐 빠르지 않은 윙어들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윙어에게 스피드가 더해진다는 거는 이건 저는 어마어마한 메리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중앙 지역의 전형적인 워터 포지션으로 가기보다는 약간 손흥민보다 내려왔죠.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래 내려와서 포스 플레이 해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패스 받고 다시 올라가주는 움직임. 이 선수 원래 안양에서 그런 거 잘하는 원래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조규성은 중앙 미드필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어찌 보면 주민규랑 조금 그런 면에서 궤를 같이 하죠. 그렇지.
그래서 주민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래 본인이 미드필더였었잖아. 버텨주고 그런 느낌도 나오는 거 보면은 고양 하이FC 때도 그랬고. 그렇죠. 고양 제크로 때 이제 중미로 뛰었었고 조규성 역시도 원래 시작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였다가 위쪽으로 이제 올라온 케이스인데 이 선수가 이제 내려오면서 연계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대표팀이 1선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무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엄원상은 본인 스피드 살린 돌파 한 차례 측면에서 보여줬잖아. 물론 이제 크로스 나오는 과정이 약간 아쉽긴 했지만 돌파 자체는 너무 저는 좋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교체 투입되고 나서 우리가 확실히 분위기를 뭔가 좀 바꿀 수 있고 압박 강도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럴 만한 이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봅니다. 이거 저 뭐야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졌냐? 이겼잖아. 그리고 좋은 점이 없었냐? 없었다. 좋은 점이 없었냐? 있었다. 있었지. 네, 있었고. 나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 이거 말이 헛나왔어. 네. 나쁜 점은 그러면 이거 보완해야 될 점이 드러났냐? 드러났거든. 드러났죠. 그러면 좋은 평가전이라고 보면 돼요. 맞아요. 일단은 사실 풀백이 뭐 브라질전도 브라질전이었지만 어제 경기에서도 네. 근데 풀백뿐만 아니라 저는 전체 수비진의 집중력이 어제는 조금 저하되는 부분이 많지 않았나. 왜냐면 저는 전반전에 칠레 공격진 결정력 좀만 더 좋았으면 한두 골 정도 먹혔을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대가 원투 패스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거에 뒷공간은 많이 열렸고 한 명 퇴장으로 우리가 수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도 위험한 장면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이제 좀 갈수록 좀 줄여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풀백 라인은 수비적으로 봤을 때나 공격적으로 봤을 때나 저는 현 시점 벤투의 가장 약한 포지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가용 가능한 자원들이 이용, 김진수, 홍철, 김문환, 김태환 전 이 정도라고 보거든요. 김태환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 나머지 얘기했던 선수들이 K리그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냐 조금 얘기하기 애매해요. 근데 이 5명을 묶어놓고 봐도 누가 나와도 뭔가 특출나다라는 느낌은 저는 그나마 김진수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아쉽다 보니까 사이드 플레이가 측면과 연계돼서 뭔가 나오는 그림은 거의 잘 안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풀백이랑 연결된 장면이 있었냐? 저는 어제 없었다고 없어요. 보고요. 후방 빌드업 할 때도 뭐 예를 들면은 풀백이 중앙적으로 좁혀주면서 뭐 수싸움에서 우위를 주거나 패스 선택지를 넓혀준다든지 이런 장면도 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풀백 퀄리티를 논할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왜? 이 선수들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지금 풀백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 앞서 언급한 그 5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력을 어떻게 올리고 이 선수들을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 내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 선수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지는 이거는 이제 벤투 감독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그렇죠. 어쨌든 저는 이겼다는 데 의미가 있고 물론 평가전은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주축 선수 몇 명이 빠진 상태에 다른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 긍정적인 부분을 찾았다라는 것도 꽤 의미가 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평가전 2번 더 남았습니다. 그럼요. 파라과이랑 이집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난 딱 하나 여기 얘기가 좀 덜 나왔는데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과정에 미스들은 좀 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실수를 좀 해요. 맞아요. 그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령 김민재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본선에 당연히 있어줘야 되겠지만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못 나오게 되는 경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뭐 햄스트링이 올라온다든지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방에서 안 해도 되는 실수 이거는 좀 줄이면 좋겠다. 네. 그리고 뭐 파라과이전도 잘 봐야죠. 네, 잘 치렀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경기도 뭐 얻을 게 꽤 있었던 경기니까 이렇게 보고 다음 경기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도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